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도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또 시작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거래일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거래밖에 남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말 우리 뭐 또 민족의 대명절이 있는 또 설날이 있는 한 주라 사실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벌써부터 이제 명절 뭐 전에 뭐 종목이 올라가겠어? 라고 포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지는 지금 시장이 자꾸 하락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내 종목이 설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명절 전에 수익이라도 보고 갈 수 있을까?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남은 3거래일 그냥 아깝게 보내기보다는 이 3거래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 이 3거래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강의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들 분명히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종목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하단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다 같이 적어서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또 화이팅 있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사실 새로운 또 한 주의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 이제 마지막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는 장중에 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올라오겠다라고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장중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종가까지 장 마감까지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뭐 전일 종가보다야 조금 소폭 올라왔지만 0.08% 전일 종가 대비에는 조금 소폭,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의 마찬가지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증시가 참 약합니다. 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고 또 왜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못할까요? 자, 이 부분 오른쪽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휴 기간의 전후의 한국 주식시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난 2017년 추석 때 제가 바로 앞 시간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에서 잠깐 이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명절 전후에 주식시장이 약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약할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또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사실 지난 03년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2016년 추석 때까지의 역대 명절 전후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보통 연휴 전 5거래일, 그러니까 결국은 명절 전에 5거래일 동안은 주식시장이 보통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난 03년 추석 코스닥 시장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04년 구정 때도 역시나 주식시장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약세가 유독 보였던 게 명절 전에 5거래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습니다. 명절 때 그만큼 휴장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이 명절 동안에 무슨 이슈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6년 구정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지수가 큰 폭의 하락까지 나왔던 때가 바로 2016년 구정 때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2018년 설 때도 역시나 뭐 목, 금, 토, 일 4거래일 정도, 4일 정도인데요. 이 4일 정도 간에 무슨 이슈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과거처럼 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 쪽에서의 도발이 나올지는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큰 악재가 나올지 어떨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보통 연휴가 길 때는 앞전에 미리 현금화를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가 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 이후에는 어떻죠? 그렇습니다.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 내지는 명절 이후에 명절 동안에 호재가 있었더라면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명절 연휴간 이후에 5거래일 정도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절과 연휴 전과 연휴 후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도표뿐만 아니라 사실 HTS를 보시면은 항상 역대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난 명절 대비해서, 지난 연휴 대비해서 이번에 유독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이번에 앞전 지난 2월 달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러다가 대세 하락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사실 월봉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할 법합니다. 왜? 자,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2월 달 한 달 동안에 벌써 오늘까지 해서 7.7%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세 하락장이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세 하락장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는 대세 하락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적으로 4번 있었는데요. 자, 과거에 1997년이죠. 1997년 외환위기 때 한번 큰 폭의 하락 나왔던 적 있었습니다. 97년부터 해서 98년 때까지죠.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주식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 나왔었고요. 여기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가 그 끝이라서 잘 안 보이겠죠? 자, 이 코스닥 시장이 97년부터 98년 바로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이때입니다. IMF 시절 때 당시에 주식시장 좀 큰 폭의 하락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년대는 당시에 IT 버블,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IT 기업들 키우겠다라고 했었으면서 상당히 많은 그 벤처 기업들하고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이후에 IT 버블 문제가 발생되면서 우리나라 대세 하락장 한번 나온 적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02년 때죠. 2002년 때 역시나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당시에도 주식시장 좀 큰 폭의 하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죠? 그렇습니다. 08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월봉상 한 달 동안 주가가 10% 이상 하락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제 대세 하락이 4번 정도가 나왔었는데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 월봉상 10% 이상 하락 나왔다. 그러니 사실 지금 시장이 이거 대세 하락을 가려고 하는 흐름 아니냐라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2월 달 들어서 10% 이상 하락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론
코스닥 시장이 814포인트를 깨면서 2월 달에 월봉상 10%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라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보통 대세 하락을 가려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막 5%대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불과 환율이 2.6%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 일부에서 이 코스닥 시장 대세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10포인트 내지는 820포인트에서 지수를 지지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과 반등, 그러니까 반등과 조정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오히려 이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종목들이 이제는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상승이 조금은 더딜 거고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이 ADR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 120% 이상 증가가 되면 시장은 과열이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이 ADR 지표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ADR 이 지표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야 시장이 과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표상 80 내지는 90까지는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이 바로 반등 나오기보다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거는 저는 2월 달까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설 지나서 나서 시장은 저점을 다져갈 거고 그 이후에 큰 폭의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실적주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장을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글쎄요, 지금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뭐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손실 봤습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전에 이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에서 지난 12월 달 하락장 미리 경고를 해드렸고 이 시장 하락 때 오히려 종목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역시나 시장 큰 폭의 하락 나오는 거 제가 예견해드렸었고 이때도 제가 저점에서 종목들 담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최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항상 크게 수익 났습니다. 자,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크게 수익 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한 달 동안의 박스 흐름을 지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하락을 충분히 즐기고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앞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뭐 IT라든지 또는 KRX 3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셔도 참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강의를 1시간, 2시간에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3시간, 4시간, 몇 시간 동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강의를 할 게 많고요. 오늘은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이제 명절도 앞두고 있다 보니 이 남은 거래일수 동안 놀기보다는 또는 현재 내 종목이 떨어졌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남은 거래일수 활용해서 수익이라도 보고 명절 새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 흐름이고 설 이후에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이 거래일을 최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하락 나왔으니 가장 강한 종목은 뭘까요? 그날 당일 이슈라든지 모멘텀 플레이가 센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TV 키면은 뭐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계올림픽이 TV에서 중계 방송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가장 큰 이슈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전문가님, 평창올림픽 관련된 종목들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창올림픽 관련주들 뭐죠? 뭐 용평 리조트, 대명 리조트, 일신석재, 뻔할 뻔짜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 갑니까? 당연히 안 갑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올림픽 다가오니까 올림픽 관련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림픽 관련주를 사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용평 리조트, 대명 코퍼레이션, 일신석재 이런 종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종목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바이오제네틱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자, 바이오제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오제네틱 무슨 기업이냐? 과거에 사실 유니더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유니더스 뭐 하는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고무 제품이죠. 콘돔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명을 바꾸면서 어찌됐건 조금 사업 부분도 변모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올림픽 내지는 월드컵 때 수혜를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수혜를 보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는 안 되시죠? 자, 이번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평창올림픽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전염이 확산됐다라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뭐 해외 각국에서 대표단 선수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해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로운 데 가면은 물이 안 맞죠. 물이 안 맞고 음식도 안 맞습니다. 자, 당연히 탈날 수도 있고 갑자기 급성 위염, 급성 대장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평창올림픽에서 이러한 이슈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영향력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바이오제네틱, 과거의 유니더스가 오늘 장중에 28% 거의 준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 충분히 우리가 이슈만 알아도 선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슈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 정답은 나옵니다. 자, 앞전에 보시면 큰 폭의 상승 나왔다가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재차 이제 전저점 올려주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 만들어줍니다.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그냥 쌍바닥이 아니라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쌍바닥을 단순히 이 W형 패턴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W형 패턴이 아니라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앞전의 조정보다 뒤의 조정의 폭이 더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저점을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올려주는 걸 보고 짝꿍댕이, 바로 쌍바닥 전형적인 상승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저점 라인대를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역시 쌍바닥 이후에는 급등이 한 차례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는 밀렸으나 다시 한번 이 60일선 수급선 라인이죠. 이 수급선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이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캔들들이 계속 형성이 된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구간 바로 6,300원, 6,730원 구간대가 하방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직전에 쌍바닥의 저항대, 이 쌍바닥의 저항대가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는다. 그렇다라는 건
저항과 지지의 패턴을 이용해서 지지를 받았다가 여기에서도 역시 쌍바닥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거나 내지는 뒤에 후파동에서 이 쌍바닥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동반한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충분히 선침해했을 때 오늘 장중에도 28%의 상승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슈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기술적으로 맞아떨어졌을 때 종목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오늘 28% 여러분들 아까워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도 저는 이렇게 준상한가 종목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 제네틱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전염병 내지는 이런 질병 발생했을 때 항상 주가가 꿈틀거리는 종목입니다.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노로바이러스 관련돼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수가 밀림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자, 이 종목들이 제약주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약주들, 지금 티슈진이나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 나오지만 당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역시나 진원생명과학도 지난 1월 3일 날 주가가 상승을 시켰다가 이 앞전에는 사실 시장에서 소외됐었습니다. 이 52주째 신저가를 달렸던 패턴이었는데 1월 3일 날 주가가 급등을 나왔었습니다. 자, 요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 선침에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선침에 힘들어도 이 구간 안 잡아도 됩니다. 자, 급등 나오고 나서 보통은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조정을 줄 텐데요. 조정을 줬는데 구간대가 전형적으로 이 121선 구간대를 지지를 받습니다. 자, 지지받고 재차 상승을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 줄 때 이 121선 지지받고 상승 나오고 121선 지지받고 상승 나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 확인을 한 과정. 자, 그러면 121선을 지지받는 순간 재차 급등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고 이 구간대에서 바로 박스권 횡보의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7,5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지지와 저항과 지지와 저항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직전 전 고점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바로 슈팅이 나와버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구간 7,500원 구간을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장에도 이렇게 급등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진원생명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오늘 장에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 쪽으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제네틱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그러면 이 노로바이러스 말고 과연 어떠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역시나 이번에 북한의 김여정, 이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씨, 노동당 이 제1 부부장이라고 하던가요? 이 김여정 씨가 이번에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남북 간의 분위기가 또 급변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이슈로 부각을 받을 거고 이슈로 부각된다면 종목들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에 경협주가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한번 화면상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재룡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지난 2018년 1월 달 초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의 이 올림픽 대표단이 방문을 한다는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쌍고점 찍고 나서 베어마켓이 나왔었습니다. 자,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이번에 시장 때문에 여파를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대가 맞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121선을 지지받습니다. 121선 지지받고 재차 반등 플레이 나오고, 이번에 역시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오늘 장중에 음봉이었지만 이슈로 인해, 내지는 이 골든 크로스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장중에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재룡전기 오늘 VI까지 갔었고, 재룡산업도 오늘 장중에 이 하락 마이너스 6.9%까지 하락을 했다가 저점부터 8%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당일 8%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만큼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남북 경협주들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실제로 남북 경협주 중에서 남해화학 같은 종목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는 상승을 시키는 종목이 아직 있습니다. 자, 남해화학 시장 영향 안 받았습니다. 왜요? 실적도 당연히 좋은데다가 이슈까지 플러스로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도 있을까요? 남해화, 재룡전기, 내지는 과거에 이제 남북 경협, 이 남북 남북 경협주로 활동을 했었던 JST나라든지 또는 뭐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사실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보는 종목들 여전히 몇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용평 리조트, 대명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올림픽에서 현재 수혜를 보고 현재 이슈로 부각되는 종목들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남북 경협, 내지는 5G 등등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는 바로 노로바이러스 관련주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제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평창 올림픽 남은 2거래일 동안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남은 2거래일 시간 아까우신 분들 오셔서 종목 받아서 꼭 수익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이 답답한 종목, 정말 내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시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종목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 분 한 분 한 분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럼 답답한 종목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또 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이렇게 문자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일 먼저 온 종목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351님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가 270만 원입니다. 비중 60%인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혹시 이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크릿 노트 방송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아쉬운 겁니다. 자, 보신 분이라면 제가 분명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270만 원 정도가 가게 되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라도 270만 원 데드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제가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사실 270만 원이 저항대였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사실 뭐 실적도 워낙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287만 원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제 좀 추가 하락 나온다라는 거죠. 이 종목이 270만 원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건데 왜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안 나오느냐? 실적도 잘 나왔고 액면분할한다는 이슈는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를 순환시키게, 그러니까 그동안 사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사라고 액면분할까지 해주는데 왜 이 종목이 상승을 할 것 같더니만 도로 하락하고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사주 매입을 원래 삼성전자가 꾸준히 했었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일단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자마자 평택 공장 제2공장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225만 원 이 구간대 앞전 직전 지지라인입니다. 앞전에 상승을 하다가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 구간을 지지받고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225만 원 이 구간대를 지킨다라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저 270만 원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상태라 투심이 조금은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270만 원에 가기보다는 250만 원까지는 회복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손절가 225만 원 대응하시면서 좀 갖고 가시다가 반등 나오면 조금 약손실에서 정리하셔서 차라리 지금 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이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보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조금 아깝네요. 자, 그 다음 좀 종목 보겠습니다. 뒷번호 1906님의 종목이고요. 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7,12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라고 봤습니다. 자, 화진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화진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좀 문제가 제가 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HTS가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화진이라는 종목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앞전에 사실 뉴스로 여러 번 한번 나왔었죠. 뉴스로 여러 번 나왔던 게 뭐 S마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출처가 불분명한데 많은 개인 투자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문자가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S마크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락되는 경우가 나왔었는데요. 자, 요거를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S마크라는 종목인데요. 지난 2017년에 4월 달에 갑자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TV 방송, 이데일리 이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절대 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걸 도대체 왜 믿고 사냐. 이 적자 종목이고 관리 종목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들 힘으로 끌어올리다가 그 뒤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그 뒤에는 대세 하락이 나왔던 게 S마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화진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갑자기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문자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이 문자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자, 이거 아직까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현재 이 기업의 사실 재무 상태를 제가 한번 뜯어봤었는데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았던 부분은 아닙니다. 자, 지금 화면에 좀 로딩이 느린 상태라 좀 생략을 하고 사실 재무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현재 수급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어디에서 사라고 하니까 그냥 샀던 겁니다. 이제는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4,9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 이 구간 떨어지면 무조건 대피입니다. 대피하셔야 계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4,900원 손절가 잡으신 다음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등 나온다 라고 하면 반드시 현재 구간 매수가 대비해서 약손실이라도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꼭 바꾸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화진이라는 종목 문제가 있는 만큼 큰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번호 1394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자 4,635원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뉴프라이드가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 게 정말 위험한 매매를 좀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뉴프라이드도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내가 기술적 분석은 정말 끝내주게 자신 있다. 그러면 땡큐입니다. 좋습니다. 왜? 사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급등이 잘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술적 분석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나는 주식 고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수익 크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3년 연속. 자, 여러분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면 바로 상장 폐지 심사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 겁니다. 자, 다음 달 3월 상장 시즌입니다. 상폐 시즌입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3월까지 갖고 가시면 안 되고 이번 2월 달에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마초 유통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된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결국은 삼각수렴형 만들고 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 삼각수렴형 만들면 주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삼각수렴형 다음에 이 삼각수렴형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다. 여기가 주가의 상승 초입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구간 앞전 이 3,9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 나왔다가 지지받고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신에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이 상승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조금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5,200원까지만 짧게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3월까지는 갖고 가지 마십시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5892님의 종목입니다. 주식 투자는 처음인데 꼭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매수가 83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중이 40%입니다. 사실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너무 주가가 하락을 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라는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자율주행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현재 시점을 보자고요. 과연 지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이게 실적으로 직결될 만한 부분인가? 글쎄요. 한 2년, 3년 뒤에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직결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말고는 크게 특징적이진 못합니다. 오히려 뭐 SNS,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은 카카오가 더 강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네이버는 매수를 하실 분들은 보통 장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데 만약에 장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네이버는 종목 교체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낫죠.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보시면 현재 주가가 자, 이 주봉상 보시면 사실 추세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항상 큰 폭의 상승 나오면은 그만큼 조정을 줬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상승을 했던 만큼 조정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73만 원, 74만 원까지도 주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4만 원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되고요. 74만 원까지 밀렸다가 반등 시에는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셨다가 올라가면 그때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데는 저는 한 두어 달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어 달 기다릴 자신이 있다라면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종목 상담을 보내주시고요. 나는 기다릴 자신 없다. 저기까지 떨어지면 손실이 너무 크다 라고 한다면 손절을 차라리 짧게 잡아서 종목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답하시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부터 봤고요. 또 한 종목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506님의 종목이고요. 자, 시황의 대가 우라노스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3,400원에 비중 20%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라도 어찌 정리를 해야 될까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에스코넥 정말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뭐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VR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의 사실 테마 종목입니다만 그 어떤 테마도 지금 시장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대선 테마주여서 대선 전에는 움직였을지 몰라도 대선 이후에는 이슈가 소멸됩니다. 자, 요거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요거 지난번에도 한번 뭐 종목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12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전에는 이 일자리,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공약을 좀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선 전, 특히나 경선 전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슈가 소멸이죠. 이슈가 소멸되고 대선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뒤로는 바로 이 짧게는 올라갈지 몰라도 이 가격폭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 적정 주가가 바로 900원에서 크게 가봤자 1,700원 사이라고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까지 주가가 반짝 상승을 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2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건 대선 테마주로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안 보고 나가셔서 손실을 보신 겁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잘못하면 1,7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건 이 종목 2,000원을 반드시 손절가 잡으시고 2,000원 구간 밀리면 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그 위로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2,000원에서 손절가 잡으시고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종목 진짜 올라가려면 다음 대선까지, 그러니까 3, 4년은 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요거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2년이라는 시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다음 종목 교체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까요? 실적주들 매수해야 더 크게 수익 내면서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손실 종목들 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손실 메꾸는 거 2, 3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남은 2거래일 동안 놀지 말고 수익 보고 명절 가시라고 제가 평창 올림픽에 맞는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제가 그만큼 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내 계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얘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